네, 글로벌 변수들 점검하고 투자 아이디어 모색하는 커넥트 오늘 내일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기석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에이펙 대표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입니다. 네, 대표님 이번 주였죠. 연준에서 올해 세 번째 자이언트 스텝을 하면서 현재 이 미국 기준금리가 3.0%에서 3.25%로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올해 FOMC 두 번 더 남은 상태에서 연말 이제 기준금리가 최고 이제 4.5%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상황 보시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연말 기준금리는 한 4.5%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11월 2일에 한 번, 12월 14일에 한 번, 두 번 지금 FOMC 회의가 남았는데 한 번은 0.5%, 다른 한 번은 0.75% 정도 이제 금리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한국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가 2.5%인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만약 따라 올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금리 차이가 한 2%포인트까지 벌어질 수도 있고 이 경우는 이제 원화 환율의 추가적인 평가 절하 혹은 원화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환경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 그냥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4.5%의 미국 기준금리가 온다라고 했을 때 현재 시장은 이게 내년 말까지는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생각하는 첫 번째 금리 인하, 이번 사이클의 금리 인하는 내년 2023년 12월에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현재 보고 있고요. 결국 그렇게 보면 지금 시장 참가자들,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최소한 내년은 고금리 환경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면서 투자자들의 시각도 이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이제 예금이나 뭐 단기 채권 등으로 이제 투자자들 시각이 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 주식 시장으로 한정했었을 때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주식시장으로 한정을 하더라도 이제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이제 시장이 선호하는 방향성이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론적으로 이제 금리랑 이자율이 상승한다라고 하면, 기업 가치 중에서는 이제 주주들이 가져가는 부분보다는 채권자들이 가져가는 부분이 커지게 됩니다. 이제 이자 비용 상승하기 때문인데, 이제 그렇게 되면 주가가 오히려 좀 평가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미국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제로금리 수준에서는 보통 S&P 500 같은 경우는 PER, 이제 주가이익 배수라고 하죠. 이게 한 19배 정도까지는 평가가 되는 게 현재 수준의 인플레이션에서는 약간 15배,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6% 이상 올라가면 9배 정도까지 굉장히 급격하게 하락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플레이션 상황, 그리고 금리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동일한 가정하에서 한 2배 가까이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런 매크로 환경 같은 경우는 사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밖에 없고 특히 이렇게 본다면 과거 한 4, 5년 동안 각광을 받았던 성장주들은 훨씬 더 스트레스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금리 환경에서는 주식 투자 안에서만 본다면 성장주보다는 가치주를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가치주 말씀을 주셨는데 최근 페덱스 급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어떤 가치주를 투자를 해야 좋을지 궁금한데요. 어떤 가치주 투자하면 좋을까요? 네, 가치주라고 하면 사실 이제 본질 가치보다 훨씬 더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산다라는 그런 개념인데 실제로 이제 어떤 종목들을 사야 할지는 사실 가치주 전략마다 다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조금 전에 말씀한 페덱스 같은 경우 이번 달에만 한 26% 가까이 지금 빠지고 있는데 저희 크래프트에서 나온 AI 가치주 투자 모델 같은 경우는 페덱스는 이번 달에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제외를 했던 뭐 그런 케이스가 있고 뭐 ETF의 예를 들면 저희 모델을 사용하는 MBQ 같은 경우는 지난 1년 동안 가치주 기준으로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 대표적인 이제 미국의 ETF인 이제 VLUE 같은 경우는 아이시아에서 나온 ETF인데 올해 한 11%까지 가까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어서 인공지능이 가치주 선정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 관련해서 사실 저희 회사의 상품보다는 개별 종목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지금 저희 모델을 보면은 이제 성과가 좋지 않았던 가치주는 사실 많이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너럴 모터스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론이라든지 인텔이라든지 가치주 펀드에서 많이 들고 있는 이제 종목들은 저희 투자를 하지 않았고 반대로 이제 성과가 좋았던 가치주들은 좀 많이 투자를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시그나 코퍼레이션이라는 미국의 보험회사라든지 아니면 발레로 에너지 아니면 마라톤, 페트롤리움 같은 에너지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잘 투자를 했던 케이스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저희 AI 모델이 금융주에 대해서 굉장히 과감하게 비중을 투자했다라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고금리가 당분간 지속되는 구간이 이어진다라고 가정을 하면 금융기관의 예대 마진이 어느 정도는 개선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저희 모델에서 가장 이제 최우선주로 선정한 거는 이제 미국의 시그나 같은 보험 업종 그리고 AIG 같은 보험 업종도 지금 많이 담고 있어서 이런 가치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고금리 속의 이 금융주, 보험주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오기석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에이펙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